Study Your Chinese. 전공약 신 HSK 원패스 합격 모의고사 5급 김은정 강사입니다. 합격 전략 D-Day 1일 쓰기 2부분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쓰기는요, 크게 1부분과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쓰기 2부분의 경우에는 두 문항이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제시어를 보고 작문하는 거, 하나는 그림을 보고 작문하는 거, 작문 두 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전체가 40분이기 때문에 쓰기 1부분은 10분 정도 할애하시고요. 쓰기 2부분은 30분을 할애하셔서 제시어 작문 15분, 그림 작문 15분 해서 30분 동안 두 편의 글을 쓰셔야 되고요.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40점은 1부분이 가져가고요. 2부분의 경우에는 60점으로 할애가 되어서 각각 한 편당 30점씩 배점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기 2부분의 공부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평상시에 단어를 공부하실 때 의미와 더불어 품사를 반드시 익히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독해 부분에서도 쓰기 1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단어를 외우실 때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험이. 다시금 한번 단어를 점검하실 때 아, 이거는 품사가 동사였구나, 명사였구나, 형용사였구나, 품사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기는요, 쉽고 완벽한 문장을 평상시에 많이 외워두셔야 합니다. 글짓기처럼 너무나 멋있는 화려한 미사어구들이 들어간 그런 문장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맞지 않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을 감점시키면서 점수를 배점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면서도 비문이 없이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즉석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쉽고 또 완벽한 문장을 많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쉽고 내가 작문을 하면서 공부했던 가장 간단하면서도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문장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자신만이 즐겨 쓰는 문장이 생기고요. 또 서론, 본론, 결론, 계율을 짜실 때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고정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떤 지문, 어떤 제시어, 어떤 그림이 나와도 편하게 글을 좀 빠른 속도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학생 여러분들의 그 쓰기에서 채점을 하다 보면 글씨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글씨가 오히려 어려운 단어의 글씨 틀리는 경우보다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에서 글씨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점수가 감점이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쉬운 단어부터 쓰는 연습을 꼼꼼하게 해두시고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내가 좀 잘 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한두 번씩은 쓰시면서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전략과 비법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시어 장문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시어 장문의 경우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품사가 명사와 동사입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명사와 동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명사랑 동사랑 나왔을 때 어떻게 문장에서 내가 장문을 해야 할까? 그림 장문보다는 제시어 장문을 조금 더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품사별로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뒤에다가 목적어를 둬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찾는 거, 명사의 경우에는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서 수로 목적어 호응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명사를 살펴본다면 쯔리아어가 명사예요. 제시어에서 지금 명사, 제시어, 쯔리아어가 나왔으면 얘랑 어울리는 동사가 뭘까?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사가 사실은 요예요. 평상시에 내가 자료에 어울리는 동사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이게 그래도 어떤 그 특정한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요를 쓰면 되겠다. 网上有很多资料 이러면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서 목적어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명사는 이렇게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도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주어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兼职라는 겸직, 그죠? 투잡을 뛰는 거죠. 겸직을 하는 것은 이 겸직이라는 명사가 딱 나왔어요. 그럼 얘를 주어로 삼아서 뒤에 수어를 쫙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겸직은 可以给你 너에게 带来更多的收入 주어로 삼았으면 수어랑 목적어를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때에 따라서 조동사나 개사구로 조금 더 문장을 풍부하게 좀 논리성을 가져서 문장을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법 2에 이제 동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사와 가장 많이 나오는 동반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의 그 품사가 동사죠. 동사의 경우에는요, 얘를 수러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울리는 목적어를 찾아서 같이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에서도 그랬고요. 수러랑 목적어의 호응 관계를 평상시에 많이 외워두시면 이거를 제시어 장문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쭈이베이 갖추다라는 동사를 제가 이미 익혀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동사의 뜻과 품사만 익혀두는 것이 아니라 갖추다라는 동사가 원래 조건이나 자격 같은 목적어랑 많이 온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요. 쥐빼만 봐도요. 문장을 쓰실 때 디아우지엔이랑 쯔거를 같이 써야겠다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문장을 더 풍부하게 로그와 만약에 네가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야 된다. 접속사 같은 거 사용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죠. 두 번째로 예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연장 하면은 뭐예요? 연장을 하는 거예요. 늘린다라는 건데 단순히 그냥 늘린다, 연장한다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시간이나 수명 같은 걸 늘린다라는 동사로 썼었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시간이랑 수명이 많이 왔었지를 떠올리시면서 문장을 만드실 때 我们要延长 우리는 연장을 해야 됩니다. 뭘요? 훈련, 시간 하고 정확하게 수러 목적어 호응 관계를 맞춰주시는 게 좋죠. 독해에서도 그렇고요. 수러 목적어 호응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외워두시고 독해에서도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쓰기 제시어 장문에서도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4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장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시어 장문이건 그림 장문이건 어쨌든 한 편의 글이 나오게 되는데 그림에 적합한 글을 쓰시고요. 또 제시어에 적합한 글을 썼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쉽게 너무나 많이 저지르는 문법적인 오류들을 저지름으로써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어순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어가 잘못되게 풀어지는 경우를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똑같은 실수 안 하시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형용사랑 동사랑 둘 다 문장에서 수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혼돈해서 잘못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형용사랑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에서 수러로 쓰임과 동시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목적어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동사는 흔하게 목적어를 받아서 쓰이죠. 이 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시지 않으면 얘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려서 형용사 뒤에 목적어를 써버리면 이 문제는 무조건 감점을 당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답의 예를 한번 봅니다. 만이라는 건 만족스럽다라는 형용사예요. 절대로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냥 만족해, 만족스럽다라는 뜻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타더 이젠 그의 의견에 내가 만족해 이렇게 써버리면 문장이 틀려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반드시 한 많이 해서 형용사로 이 형용사를 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절대로 목적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개사구로 얘를 빼서 我对他的意见 내가 그의 의견에 굉장히 만족해 라고 문제를 풀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뜻으로요. 만주가 있어요. 이게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인데 얘는 동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동사와 목적어 관계예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그 호응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我满足这个东西 목적어가 오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물건을 만족시켜요? 이 물건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동사를 외울 때도 목적어를 받을 때도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틀린 문장 오류를 보시면 이 물건이 나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이게 딱 호응 관계가 맞는 거죠. 동사랑 형용사 의미가 비슷해서 품사 헷갈리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특별히 만이랑 만주 같은 경우는 제시어의 제시가 되지 않아도 다른 거에서 문장을 쓸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인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사실은 정도부사의 활용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세요. 정도부사 중에서도 제가 위엘라의 위에를 짚어온 것은 그 학생들 작문을 시킬 때 위엘라의 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많이 잘못 사용하세요.
얘는 정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낮아집니다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점점 더라고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뭘 해? 우리나라 말로는 괜찮잖아요. 점점 더 날씨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점점 더라는 게 정도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 명사를 집어넣고 주어를 집어넣고 막 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will I will을 사용하실 때는요. 점점 더 사람들이 한국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한국어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게 문구와 문법상 상으로는 will I will의 뒤에는 반드시 수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will I will의 뚜어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좋아해 라고 문장을 풀어나가셔야 되죠. 제가 딱 짚어드린 이 예시는요. 그냥 흔한 예시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작문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저지르는데 본인이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 좀 정리해 볼게요. 제시어 작문을 할 때 품사의 활용법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품사별로 명사는 어떻게, 동사는 어떻게, 나머지 합격 전략을 통해서 나머지 품사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작문 오류는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서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품사, 형용사나 동사를 비롯해서 품사 혼돈하지 마시고요. will, I, will을 중심으로 정도부사 사용하는 거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합격 전략에 있는 주요 포인트들 완전히 장악하셔서 쓰기, 작문,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